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이제 결산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문의들이 많이 오세요. 저도 지금 질문을 한 3개를 받아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네, 그리고 또 회사를 확장하거나 매출 규모가 너무 커서 뭐 성실신고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영역으로 입찰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법인을 요구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전환을 하느냐 혹은 네. 뭐 법인을 하나 또 설립해야 되냐 이런 상담들이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이제 구체적인 상담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핵심이 이제 법인 전환인데 네.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창기에도 영상을 몇 번 찍었어요. 근데 관련해가지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개인 사업자의 업력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그대로 법인으로 넘어오기를 바라세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런 데서도 좀 민감하지 않나요?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금융기관에서도 그런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려면 뭐 포괄양수도를 했냐라든지 뭐 현물 출자를 했냐라든지 이런 내용을 따지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세무적으로 미스해가지고 놓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포괄양수도로 인정이 안 됩니다. 네네. 이거는 뭐 사업 승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그 유의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뭐 현물 출자냐 네, 포괄양수도냐 네, 네, 이런 영상들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부동산이 있느냐 법인으로 넘기느냐 안 넘기냐에 따라서 현물 출자를 취할지 아니면 네. 포괄 양수를 취할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의 이제 부채 자산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넘겨야지 법인에서도 사업이 인정이 되고 승계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직원들도 고용이 승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업종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주업종이 그대로 이어져 가야겠죠. 연속성이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이제 사업 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님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어지는데 네. 문제는 이제 세무적으로 확인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부분, 그렇죠. 예, 유의하실 부분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오해가 있는 게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 감면 받던 것들을 그대로 연장해서 감면 받는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던 자산을 넘겼을 때 양도세가 2월 과세된다. 그리고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취등록세가 75% 감면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의 이제 규정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혜택이 있는 곳에는 맞춰야 할 규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법인 전환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법인 전환하고는 좀 약간 틀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개인사업자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에 설립한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서 그냥 포괄양도 계약서 쓰고 포괄양도 양수 사유로 폐업을 해주면 포괄양도 양수는 돼요. 그렇죠. 네, 그것만 해도 그 포괄양도 양수하면 부가세는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취등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잔존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벤처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감면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감면을 뭐 한 3년 받다가 법인 전환을 했다. 그러면 2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2년을 연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그 이 규정에 따른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세 2월 과세. 그렇죠. 네, 그런 내용들, 이런 혜택들을 받으려면 유의해야 될 것. 유의해야 될 거는 일단은 이 개인에 있는 자산을 평가를 해가지고 네. 이 순자산가액이 법인의 자본금이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거를 맞추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폐업하기 전에 네. 자산과 부채 이런 걸 따져가지고 순자산. 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인데 그렇죠.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7천이다. 그러면은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은 7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 없이 자본금을 법인 설립할 때부터 1,000만 원 할 거, 1억 할 거 그냥 임의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혜택 못 받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포괄 양도 양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법인을 2월 달에 설립을 해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이제 전환을 하는 것, 즉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기는 거를 뭐 9월에 가든 11월에 가든 그냥 올해 안에만 해버리시면 천천히 하는 거죠. 네. 거래처도 하나씩 통보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그냥 내년 결산해서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올해 안에만 하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근데 이거는 무조건 설립하고 3개월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를 끝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현물출자든 뭐 포괄양도 양수를 하든 양도세 이월과세나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진짜 전환을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할지를 다 예견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네요. 어느 형태를 취할지, 그렇죠. 어느 혜택을 가져갈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법이 같았었는데 국세하고 지방세가 뜯어졌거든요. 그렇죠. 뜯어졌다, 분리됐다. 분리됐는데 법이 이제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은 국세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고 또 별도로 나왔어요. 네. 그건 이제 지방세만 규정하고 있는데 창업하는 회사가 5년 내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사면 75% 취득세 감면, 뭐 50% 감면 이런 감면들이 있거든요. 예. 이 요건을 다 맞춰서 법인 전환을 한다고 해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 해주는 걸로 지방세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게 있고 안 이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데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법인에 넣는 거 그거는 혜택이 그대로 가요. 네. 어쨌든 취득세 감면이라는 게. 네. 근데 법인이 된 다음에 새로 부동산을 사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인 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 많으신데 네. 혹시 이분들의 뭐 어떤 거를 좀 체크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의점을 갖고 고려를 해서 법인 전환을 결정하셔라 라는 어떤 팁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항상 강요하지만 강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형태로 법인 전환을 할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라면 뭐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그렇죠.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전환을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일반 그냥 법인 전환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냐 그렇죠. 이걸 또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은 법인 전환을 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툴들이 또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업권 평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가 해당이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죠. 법인을 없애고 다시 설립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으니까 좀 사전에 준비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이밍적으로 3월이나 5월에 이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 가지고 검토를 해보시는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 저희한테. 근데 이게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또 많고 그렇죠. 개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의는 메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검토하거든요. 네, 연락처와 함께 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연락을 직접 드려서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